런던 어느 아파트에서 시작된 한 정보 분석가의 의문이 서방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다. 수개월간의 집요한 조사 끝에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최첨단 군사기술로 서방의 장비를 능가하며 언제든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 사실을 외면했을까요? 자신의 경력과 안전을 걸고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위험한 선택. 그가 밝혀낸 한국의 숨겨진 실체, 지금 공개합니다. 런던의 제 책상에 앉아 연필로 서류 더미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벽시계는 큰 소리로 째깍거리고 있었죠. 창문 밖으로는 회색빛 오후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렉스 워드, 영국 정부의 정보 분석가예요. 제 일은 다른 나라들을 연구해서 상사들에게 제가 알아낸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새로운 과제를 받았어요. 한국의 군사력을 연구해야 했죠. 저는 한숨을 쉬며 피곤한 눈을 문질렀어요. 이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냥 미국의 보호 뒤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작은 나라잖아. 저는 늘 한국이 별거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돈은 좀 있고 핸드폰은 잘 만들지만 군대요? 제 관심을 둘 가치가 없었죠. 그저 미국에서 모든 걸 가져다 쓰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제 생각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완벽한 순서로 꽂혀 있었죠. 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게 이치에 맞을 때 좋았거든요. 제이미 탄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미국-영국 합동팀의 일원으로 저와 함께 일하고 있었죠. 그녀의 검은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쉽게 미소 지었어요. 제이미는 저보다 더 명랑했어요. 저는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는 동안 그녀는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었죠. 새 프로젝트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녀가 제 책상에 커피잔을 놓으며 말했어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에 대해 다 알고 있잖아요. 작은 군대 미국 무기 별거 없죠. 제이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로버츠 대령님이 이 보고서를 큰 군사 비교 프로젝트에 쓰시려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보세요. 로버츠 대령은 우리 상사예요. 그는 규칙을 엄격히 따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는 보고서가 자기 방식대로 특별한 형식을 사용해 완성되길 원했어요. 한국에 관한 내용이라면 제 보고서를 자세히 읽지도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이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과제를 빨리 끝내고 중요한 일로 넘어갈 생각이었죠. 적어도 그때는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막 잠들려는 순간 제 보안 전화가 울렸어요. 늦은 시간이었어요. 거의 자정이었죠.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전화선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삐걱거리는 목소리가 빠르게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당신이 모르는 것들이요. 서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요. 그 남자는 두려워 보였어요. 그는 중동에서 군사기술 분야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 무기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걸 봤대요.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요.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그가 말했어요. 보세요. 하지만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 정보가 알려지면 저는 아마 사라질 거예요. 어떤 진실은 위험하니까요. 통화가 끝났어요. 제 전화에 암호화된 파일 다운로드 알림이 울렸습니다. 보안 노트북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그 동영상은 야간 작전 중인 한국 특수부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장비는 첨단이었고 협력은 완벽했어요. 다시 봤어요. 또 다시. 뭔가 맞지 않았어요. 이들은 작고 의존적인 나라의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우리 최고 부대의 기술과 맞먹거나 어쩌면 능가하는 엘리트 전사들이었습니다. 밤새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을 검토했어요. 국방 예산, 무기 체계, 훈련 프로그램. 숫자들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저는 진짜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죠.
아침이 되자 제 깔끔한 세계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믿고 있던 편안한 이야기는 점점 환상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진실이 필요했죠. 저는 일찍 제이미에게 전화했어요. 한국 군사 능력에 관한 모든 자료가 필요해요. 모든 것. 별거 아니다 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이미가 제 급박함에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우리 부대조차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한국 군인들의 이미지가 멈춰있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내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제 여정이 시작됐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꾸고 어쩌면 세상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꿀지도 모를 여정이었죠. 그 신비한 동영상을 받은 지 3주가 지났어요. 제 아파트는 더 이상 깔끔한 정보 장교의 집처럼 보이지 않고 있었죠. 종이들이 평평한 표면마다 덮여 있었어요. 벽에는 중요한 장소를 표시한 색색의 핀으로 꽂힌 지도들이 걸려 있었고 스티커 메모들이 거실 주변에 질문과 발견의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한국 문제가 제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죠. 오늘 아침 제가 만든 비교 차트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영국의 챌린저 탱크가, 다른 쪽에는 한국의 K 블랙팬서가 있었죠. 그 수치들이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한국 탱크는 거친 지형에서 더 빨리 움직였고, 이동 중에도 더 정확하게 포를 발사할 수 있었어요. 현대 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더 좋았습니다. 한 대의 탱크가 군대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조사하는 모든 것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K9 천둥 포병 체계는 정지 후 단 3분 만에 발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영국 시스템은 거의 2배의 시간이 필요했죠. 우리 모두가 몇 개의 총을 단 단순한 훈련기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FA-50 전투기는 사막 환경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어요. 몇몇 비싼 나토 제트기보다 더 좋았죠. 제이미는 정보 수집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무실에서 파일을 가져오고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부서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오늘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착했어요. 알렉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는 언제 했어? 그녀가 어질러진 방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빈 커피 잔들이 제종이들 사이에서 작은 탑처럼 서 있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제가 발견하고 있는 것들에 비하면 음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장비만이 아니야. 벽에 있는 도표를 가리키며 제이미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중요해. 통신 시스템이 모든 군인, 차량, 항공기를 우리가 아직 파악하려고 노력 중인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어. 그들은 하나의 완전한 단위로 싸우는 거야. 제이미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는 수십 년 동안 한국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믿어왔으니까요. 어제 저는 초기 조사 결과를 로버츠 대령에게 보고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제 현재 작업 공간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군사 훈장과 증명서가 그의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그의 회색 머리는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유니폼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죠. 그는 제 보고서를 책상 위로 다시 밀기 전에 거의 보지도 않았어요. 워드, 이건 소설 같군.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야. 그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을 거야. 그의 일축은 예상했지만 여전히 답답했어요. 그를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오늘 한국 군사 수출품을 직접 다뤄본 폴란드 국방 관계자와 연결되면서 돌파구가 열렸어요. 우리의 대화는 보안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무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전체 시스템과 훈련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어요. 공개 광고에서 보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제공하는 것의 60% 정도에 불과해요. 이것은 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군사 판매를 폴란드, 터키, 이집트 같은 나라들에 매핑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그들이 판매한 장비뿐만 아니라 그 후 그 나라들의 군사 전술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추적하고 있었죠. 하나의 패턴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가장 불안한 발견은 핵 모니터링에 관한 기밀 보고서에 접근했을 때 나타났어요.
한국은 24개의 운영 중인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급 연료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양의 사용된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었죠. 그 함의가 차가운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한국이 결정한다면 몇 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마지막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구축해놓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제이미와 공유했을 때 그녀조차도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또 하나의 지역 강국이 아니네요. 맞아,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그림자 핵국가야.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지. 밤에 제가 모은 증거들에 둘러싸인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우리 정보기관이 이런 발전을 어떻게 놓쳤는지 궁금했어요. 맹목성? 오만함? 아니면 더 의도적인 무언가? 제 전화가 울렸어요. 알 수 없는 번호였죠. 워드씨,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목소리가 말했어요. 한국 능력에 대한 당신의 조사가 눈에 띄었어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문제는 당신이 그 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통화가 끝나고 저는 증거의 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몇 안 되는 서방 분석가들이 탐험한 영역으로 문턱을 넘어버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한국의 진실에 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저는 이미 제가 발견할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조사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져 있었죠. 작은 호기심이 이제는 밤에도 저를 깨어있게 하는 사명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완성된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종이, 사진, 차트로 두껍게 채워져 있었죠. 모든 페이지가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폴더를 닫으면서 제 손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많은 중요한 사람들을 화나게 할 거예요. 제 아파트는 정보의 동굴이 되어 있었어요. 지도와 사진이 벽을 뒤덮고 있었고 스티커 메모들이 다채로운 실로 생각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빈 커피 잔들이 책 더미 옆에 놓여 있었어요. 이 방은 제 집착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죠. 밖에서는 런던이 평소처럼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회색 하늘 아래 출근하고 있었죠.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조용히 군사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와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을 구축했어요. 일부는 폴란드와 터키의 군사 전문가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중동에서 한국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죠. 각 사람이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그리게 도와준 더 그림은 분명했어요. 한국은 단지 미국의 작은 도우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만의 힘과 계획을 가진 독립적인 세력이었죠. 오늘 제이미가 방문했어요. 그녀는 제가 먹는 것을 잊는다는 걸 알기에 음식을 가져왔죠. 그녀는 제 완성된 보고서를 보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이거 심각한데, 알렉스, 그녀가 조용히 그러나 긴장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맞다면 그동안 우리의 계획이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발견한 것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실수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죠. 다음 날 로버츠 대령에게 보고서를 가져갔어요. 그의 사무실은 차갑고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뒤 벽에 걸린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제가 보고서를 그의 앞에 놓았을 때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죠. 너무 멀리 갔어, 워드. 그가 제 보고서를 겨우 보고 난 후 말했어요. 허락 없이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너무 많은 기밀 정보를 요청했지. 그리고 이제 이런 환상을 써서 수년간의 전문적인 분석에 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환상이 아닙니다, 대령님. 실제 증거에 기반한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무시해온 군사 능력을 구축해왔어요. 로버츠 대령이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이 살짝 빨개지고 있었죠. 우리가 당신의 행동을 검토하는 동안 보안 허가를 중지하겠소.
그 말이 주먹처럼 저를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허가 없이는 어떤 기밀 정보도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제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죠. 사실상 모든 활동이 중단된 거였어요. 경비가 당신을 밖으로 안내할 거요. 그가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으며 덧붙였어요. 저는 경비원과 함께 사무실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몇몇은 불편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제이미는 작은 격려의 고개 끄덕임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런던 거리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회색 하늘 아래 서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제가 노력해온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다음 3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연구 자료에 둘러싸인 채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가 배운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우리의 최고 장비와 맞먹거나 능가하는 탱크와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죠. 우리보다 더 잘 작동하는 전체 군대를 연결하는 방식이 있었고 필요하다면 몇 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정부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도덕적 질문이 저를 깨어있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 의무는 무엇일까? 조용히 규칙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그 규칙을 어기더라도 진실이 알려지도록 해야 할까? 제이미가 한 번 방문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들이 당신의 보고서를 바꾸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로버츠가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 약화된 버전을 발표하려고 해요. 저는 어질러진 바닥을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불편하니까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거야. 그날 밤 늦게 제 개인 전화가 울렸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죠. 한국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우리가 본 것과 일치합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메시지에는 주소가 있었어요. 동 런던의 작은 카페였죠. 내일 가보기로 했어요. 내일 제가 발견한 진실이 어떻게 될지 결정하겠죠. 내일 제 경력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하게 될 거예요. 창 밖으로 런던을 어둠이 덮는 가운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포탄 소리처럼 울리고 있었죠.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밖에서도 제 인생에서도 말이에요. 동 런던의 작은 카페에서는 커피와 비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테이블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동안 빗방울은 창문을 따라 경주하듯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 앉아 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의 눈이 저를 찾을 때까지 방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는 걸어와서 앉으면서도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 커피잔에서는 작은 구름처럼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에 관한 당신의 보고서가 주목을 끌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자갈 같은 느낌이었죠. 당신이 발견한 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예전에 저처럼 영국 정보국에서 일했다고 설명했어요. 지금은 방위 산업체와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는 제 발견을 들을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모든 규칙을 어기는 일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의 눈이 저와 마주쳤어요. 때로는 규칙이 잘못된 것들을 보호하기도 해요. 그가 테이블 위로 작은 기기를 밀었어요. 평범한 폰처럼 보였지만 폰이 아니었죠. 추적할 수 없는 보안 녹음 장치였어요. 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제가 곧 내릴 선택만큼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금으로 지불한 작은 호텔 방에서 그 장치를 설치했어요. 빗방울이 마치 조급한 손가락처럼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벽에 주황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영국 정보 분석국의 정보 분석가입니다.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강하게 들리고 있었죠. 이어지는 내용은 한국의 군사 능력에 관한 진실입니다. 6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설명했죠. 한국의 특수부대가 어떻게 물처럼 어둠 속을 움직이는지 설명했어요.
군인, 차량, 항공기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잘 연결하는 그들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조용히 준비된 핵 대비 태세도 설명했죠.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 무겁게도 더 가볍게도 만들고 있었어요. 이 녹음이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기에 더 무거웠고 진실이 마침내 큰 소리로 말해지고 있었기에 더 가벼웠죠. 녹음을 마치고 그 내용을 암호화해서 그 중요성을 이해할 사람들에게 전달될 채널을 통해 보냈어요. 그들이 친구인지 경쟁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실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몇 일 만에 처음으로 런던의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어떤 징조처럼 느껴졌어요.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수화기 너머로 제 사무실에서 온 전화가 울렸어요. 워드, 즉시 로버츠 대령에게 보고하세요. 목소리가 말했어요. 도착했을 때 로버츠 대령은 달라 보였어요. 그의 평소 자신감 넘치는 얼굴에 작은 의심의 균열이 보이고 있었죠. 그가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여러 동맹국 정보기관에서 한국에 대한 당신의 평가 일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했어요. 특히 미국인들이 당신의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안에서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옳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있었죠. 합동정보위원회에서 당신의 발견에 대한 전체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전에 무시하는 어조가 사라져 있었죠. 그의 사무실 밖에서 제이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죠. 당신의 접근 방식을 사용해 다른 나라들을 살펴볼 특별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으면서 그녀가 속삭였어요. 당신의 방법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어요. 그날 오후 다른 정보기관들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들은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제 작업에서 배우고 싶어 하고 있었죠. 한때 무시당했던 제 보고서가 이제는 관심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밤이 내리면서 저는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스티커 메모와 실이 여전히 벽을 뒤덮고 있었고 커피 잔들은 여전히 종이들 사이에 서 있었죠. 하지만 뭔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중요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우리 모두를 속인 나라에 대한 진실이었죠. 한국은 단지 또 하나의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동안 자신의 힘을 키운 조용한 거인이었죠.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세상에 보낸 녹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누가 그것을 듣고 있을까? 진실이 알려지면서 어떤 변화가 올까? 한 가지 확실한 것 저는 다시는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곧 다른 누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끝은 바로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